15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박정희 대통령 5.16혁명 기념사업회 창립 발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약 200분 이상이 참석해 주셨으며 발기로는 약 170명 이상이 동역해 주셨습니다. 1961년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로서 지성명을 발표한 18기에서 13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영구 동계장께서 기념사를 하였습니다. 축사는 김태우 박사, 그 다음에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 그리고 김태산 대표, 전 체코 북한 무역대표부 대표였었죠.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기념사업회 창립대회는 8월 30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어려운 형국의 세월을 보내실 때 박정희 대통령 존함을 내세우거나 정신계승을 표방하는 단체의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하여 탄핵무효 헌정보훈을 외치기는커녕 국가반란 탄핵 세력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기념사업회 창립 발기인 대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어렵게 단체명에 혁명을 넣고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창립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어려움은 국가반란 탄핵 세력 및 이들과 함께하는 기회주의 세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존함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의 조직 장악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기념사업회 창립 발기인대회를 주도해 주신 자유수호 국민운동의 이두호 이사장님, 그리고 이순자 행정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국본 애국자 여러분과 봉사해 주신 최혜경 여사님, 강남숙 여사님, 이상옥 여사님, 장혜순 여사님, 이영애 여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저께죠. 6월 13일 2시에 국본 워크숍을 스카이데일리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를 정하기 위하여 여러 주제를 논의하였지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선거, 사법, 정당, 언론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붕괴된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서 주제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는 박근혜 대통령 복귀만이 가능하다는 합의하에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가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시려면 대한민국의 많은 애국자분들이 나오시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반드시 나오실 것이고, 이것을 동력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공감대를 함께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블루유니온, 재향여군 연합회, 국가안보통일연구원, 국가비상대책 국민위원회 주최 주관으로 6.25 남침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께서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5.18 단체들이,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5.18 관련 댓글을 단다고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항에 보시면요, 이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5.18 특별법, 이건 위헌입니다. 이 5.18 단체들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주 4.3 집권 재심 전부 무죄입니다. 제주 4.3을 뒤집고 있는
4.3 집권 재심 합동 수행단의 제31차, 32차 집권 재심 6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3 당시 진행되었던 군사 재판을 전부 불법 군사 재판이라고 치부하고 모두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국방경비법 위반, 내란죄 등은 전체적으로 다 좌익 세력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이로써 집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9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할 국민의힘, 자칭 보수우파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뭐합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이 4.3 사건을 누구보다도 나서서 막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제주 4.3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걸 추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4.3, 특히 제주도에는 돈잔치가 현재 성황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4.3에서 123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요, 머릿수로 보더라도 5.18보다도 더할 것이고, 그리고 제주 4.3도 현재 제주 4.3 특별법으로 인해서 성역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뭐하는지 2년을 끊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과 함께할 것입니까? 모두 2년을 끊고 모두 대함으로 나오셔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나오시라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7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이가 세월호 유가족에 880억 원을 배상하면서 국가 책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국가 책임입니까? 이건 단순한 해난 사고입니다. 물론 상당히 기획과 그 다음에 의도적인 게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당시 목포 지청장이 박영수입니다. 송영길이가 인천시장이었고요. 그리고 골든타임 1시간 충분히 썼습니다. 학생들을 구할 수 있는 그 1시간, 그 1시간을 이들은 허비했습니다. 즉 학생들에게 손실에 앉아있어라, 구하겠다, 지금 구하는 중이다. 결국 그 1시간 동안 모두 다 수상됐습니다. 세월호, 5.18 그리고 이태원 사건, 이 모두 다 하나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8번째 이민청 설립. 지금 이건 계속 말씀을 드려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출산 정책을 강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중국 조선족이나 그 다음에 흑인을 대한민국에 들여와서 대한민국의 인구를 현재 채우겠다는 이런 발상은 대한민국 적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적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이자는 이렇게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자체가 정말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18 때 5.18 상황실장이라는 자 박남선이 잘 아시죠? 이 박남선이가 지난번에 가짜 유공자를 색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가짜 유공자를 색출하면 남는 건 뭐가 남죠? 진짜라고 주장하는 유공자들이 남죠? 결국 그것은 5.18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프레임에, 이들의 프레임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냥 이게 매주인지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서 지금 결국 쫓아다니다가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죽습니다. (5.18) 특별법 반드시 폐지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 위에 대한민국 국민 위에 현재 군림하고 있는 5.18 특별법 반드시 해체시켜야 되고 폐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못하느냐? 현재 우리가 뭉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모함하고 응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한 것입니다. 이제 악착같이 모여야 되고 악착같이 단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갑질하는 이러한 세력들 그리고 모함과 응하는 세력들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적이 누구고 우리의 동지가 누군지를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기준은 첫 번째 사기 탄핵에 동의하고 행동하느냐, 두 번째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느냐, 세 번째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행동하느냐, 네 번째 구정물 접종에 대해서 동의하고 행동하느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4.3 사건에 대해서 건국 부정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그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 동의하느냐 또는 행동하느냐 바로 기준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상황 현재까지 무역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무역 적자가요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IMF 때도 무역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IMF가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만 현재 이렇지 지방은 공동화 현상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은 한마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계속 예를 들어서 군사훈련, 미국 한미동맹, 미국의 2.3이 그 제주도에 들어왔다, 라는 등등 이런 것들만 계속 보도합니다. 여러분,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대만을 지키겠다고 계속 립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엄청난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한미동맹도 이거는 굳건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미동맹을 국민들한테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 윤석열 정부가 미국 방문할 때 국빈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국빈 방문을 요구하면서 미국은 그 조건부를 걸었어요. 결국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약속해 줬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핵무기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는 보유해야 됩니다. 만약을 위해서 반드시 개발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이런 그 워싱턴 성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건보 목표도 막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 코스프레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포천 승전장에 가가지고 훈련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런 등등 계속 보수 코스프레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들은 김대중을 추종하고 노무현을 추종합니다. 민주당과 다 같은 편입니다. 민주당도 김대중 추종하고 노무현 추종합니다. 그러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바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영장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고 박수 주십시오. 저들의 목적은 내년 총선입니다. 자세한 말씀드리긴 없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현재 윤석열 정부가 힘이 없다. 힘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컨트롤 못한다. 악법을 민주당이 계속 만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만들어야 된다. 계속 이런 논리를 피우고서 계속 SNS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200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편이고 한통속입니다. 다 김대중 세력이고 노무현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세력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5.18 광주대 학제, 연방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달에 통일부에서 정치학회에다가 한반도 통일 방안하는 요약을 줬습니다. 요약 결과가 연방형 단일국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약을 줄 때는요, 요약을 발주하는 사람의 발주촉의 의도와 의지와 생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연방형 단일국가,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1일 날 보석 심사가 있었지만 결국 다음 주에 재판부에서 보석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계엄사 문건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거짓입니다. 이들이 이 계엄사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그런 전제에서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구속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게 증거가 안 되니까 어떻게 구속시켰느냐? 계엄사랑 문건은 뒤로 싹 돌려버리고 직무유기로 구속을 시켰어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